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보호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에 인터넷 시대, 또 디지털 시대, 또 유튜브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걸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또 여러 가지 이런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헌법 23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경제적인 역할과 중요성, 비교법적 고찰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재산권은 헌법 23조의 재산권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 권익을 위한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많은 조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행복 추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규정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요즘의 디지털 시대, 특히 AI, 인공지능 시대죠. 이러한 때 우리가 이런 저작권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을 잠깐 살펴보면요, 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도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이제 정의에서 보면요, 저작물이라는 것을 개념을 아주 잘 규정하고 있어요. 제2조에 보면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성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AI 시대, 그렇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저도 시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아수컵이죠. 아수컵. 여기 들어가서 또 챗GPT나 이런 그 앱에 들어가서 시 한 편 써주세요 하면 시가 나와요. 그러나 그 시를 사용하더라도 크게 저작권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또 우리 인간의 사상 감성을 표현하는 게 어떤 문화예술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시나 수필이나 제가 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성을 표현한 저작물이다. 그러니까 AI가 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자체 인간이 하는 사상 또는 감성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 감성, 그걸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작품입니다. 바로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작물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공연에는 많은 것이 있죠.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한다든가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TV 방송을 실제 하게 되잖아요. 물론 제가 KBS, MBC, SBS 제가 통일관계 또 평화통일관계 전공하는 법정대학 안에 교수로 이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KBS나 MBC, SBS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가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또 언론에도 5대 일간지에도 계속 논설, 사설, 또 실론 이런 것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전부 이제 하나의 저작물이 되죠. 또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신앙송을 하고 있는데 낭송도 있잖아요. 바로 이것도 저작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작물 하나하나,
그런데 자꾸 이제 저작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음악 저작권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사를 해가지고 그림 국문서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이 12곡, 비둘기 작곡한 분이 한 3곡, 또 다른 분들은 또 작곡한 곡이 있어서 15곡이 지금 음악 저작권 옆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사한 곡을 쓴 거는 별 문제 없이 저작권이 문제가 뜨질 않아요. 그런데 남의 음악이나 이런 걸 제 배경음악으로 신앙송할 때 배경음악으로 넣다 보면 저작권 딱 떠요.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작권법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요즘에 디지털 음성송신, 디지털 시대죠. 챗GPT, AI 뭐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작권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살펴본 것은 음성 저작물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들에 대한 법률 행정 강의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 단체는 되게 다 법인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상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바로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그 업무상 보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업무상 보호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저작권법 2조 2에 보면은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가 있다.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저작물의 권리, 또 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 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작물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저작물에 포함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이제 첫째로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조 1호에 보면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에 어문 저작물, 이걸 전체적으로 어문 저작물이라고 그러죠. 저도 이제 시, 수필로 많이 이제 그 유튜브에도 내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저작물, 또 음악 저작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사한 음악들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유명한 상악가들이 불려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할 때는 제 저작권 침해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또 그래요. 제 음악을 뭐 많이 사용해도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익을 위해서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럼 서로 사용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에 연극 저작물, 해와 서예, 조각, 평화, 판화, 공예, 응용 저작물, 그 밖에 미술작품,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 도서, 그 밖에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또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런 저작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2차 저작물로서는 제5조에 규정됐습니다만은 원서 저작물,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적 저작물로서 원서 저작물로 원 저작물을 번역한 그러한 그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저작물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아시고 그러나 이제 보호받지 못한 저작물 이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예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이라든가 이런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저작물에 관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관해서. 저작물이라는 것은 이제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작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의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이라는 것은 예명이라든가 아호, 약칭 등을 말하죠.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이름을 남은 제 호를 앞에다 넣었습니다. 아호죠. 남은 따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남녀의 따뜻한 사랑, 따뜻한 은혜. 그렇기 때문에 남은 박완신 TV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작권에는 또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저작 인격권에는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저작 인격권이죠. 또 동일성 유지권은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작 재산권의 종류에는 16조의 복제권, 또 17조의 공연권, 18조의 공중송신권, 19조의 전시권, 또 20조의 배포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21조의 대여권, 또 22조의 2차 저작물 작성권, 또 23조의 재판 동의서의 복제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조에는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정치적 연설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논문을 쓰더라도 어떤 유명한 학자라든가 쓰는 논문은 누구누구 딱 줄을 달아주면 되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 했다 하면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또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예로 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시군구청에서 음악회, 또 동네 음악회, 또 이렇게 구민들을 위한 또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열립니다. 그래서 열려서 그 음악회 공개된 그렇게 열린 것은 사실 국가를 위해, 공공을 위해서 좀 잘 활용해 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목적을 위해서
잘 활용해 준다면은 저작권에 너무 문제 삼아도 안 된다. 너무나 우리가 딱딱하게 법 가지고 그렇게 따지다가 문제 삼다 보면 서로 갈등만 생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장로로서, 소망교회 장로로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 때 어느 목사님,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강의를 많이 하고 시 수필을 많이 쓰고 또 책도, 대학 교재도 정치, 행정, 법률에 관한 것을 남북을 비교해서 한 20여 권 냈습니다. 그때는 뭐 요즘엔 책도 잘 안 나가죠. 뭐 인터넷 시대고 또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뭐 한 2,000권씩 초판 찍으면 뭐 금방 나가서 또 재판 3판, 4판, 5판까지 찍고 해서 만여 권씩 보통 팔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집, 수필집도 한 10권 내는데 그것도 바로 금방 팔리고 그러더라고요. 1,000권, 2,000권 발행하면 금방 팔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책 한 권 내도 잘 안 팔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AI 시대, 인터넷 시대, 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그래서 제 책을 보고 박사학위도 받았다. 제 책을 보고 어디 선교사도 됐다. 제 책을 보고 어디 통일, 평화통일 선교 사역자가 됐다. 외국의 선교사가 됐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더구나 세계 각국에 미국, 캐나다, 중국 또 20개 성도 왔습니다. 미국도 일주하면서, 캐나다도 일주하면서, 또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또 쭉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교행경을 강의했습니다. 유럽, 또 이제 전 지역에 다니면서 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제 책 아무리 활용해도 저는 저작권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더구나 장로로서, 제가 소망교회 장로로서 우리 교회 홍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홍보라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 걸 많이 활용해도 저는 아무 얘기 않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인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유튜브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이 활용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나쁘게 활용하거나 이제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하면서 막 유튜브 강령이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하면 안 되고 허위보도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남을 비방하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공정하게 존중하면서 유튜브 강령에 지키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어디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라든가, 어느 학교에서 어디 목사님들 설교 말씀하는 거라든가, 또 어디 음악 행사라든가, 그런 거는 참 활용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시고, 우리가 그러나 그 저작권 법을, 또는 헌법상 보장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우리가 저작권 사용도 잘 해야 된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 보호,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저에게 또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